안녕하십니까, 냉난방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을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죠. 스티커를 보시면은 냉방 능력이라든지 소비 전력, 운전 전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에어컨의 고장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만으로도 에어컨이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대충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커를 보시면요, 운전 전류라고 나와 있죠. 다른 제품 보면 이것도 운전 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압에 운전 전류를 곱하면은 소비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소비 전력이 2000 있죠. 요 2000 요것을 220으로, 전압이 220V니까 220V로 나누게 되면은 9.2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게는 안 됐습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약 217V 정도 계산됐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합니다. 이거는 1650을 220으로 나누게 되면은 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응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전압이 220V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20은 굳이 안 써놔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20V 써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220이요. 그래서 220 곱하기 9.2 하면은 소비 전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220 곱하기 7.5 하면은 1650W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서 정확하게 설치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전격 전류가 나와야겠죠. 물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고치면 되겠죠.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가동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재봅니다. 전류 재봐가지고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 7.5A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럼 거의 운전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5가 안 나온다, 너무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컴프가 안 돈다든가 아니면은 모터가 안 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스 양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전격 전류보다 작게 나올 때는 가스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전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가스가 너무 많이 충전된 거죠. 과충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가스가 적은지 많은지 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7.5A 이렇게 전격 전류 요거를 참고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전류를 측정하는 이 제품 있죠. 요게 보통 요거를 후크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크램프 미터라고 하죠.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는 선택 스위치를 여기 ACA 노란 것이 있죠. ACA에다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른 스위치 있죠. 누른 스위치 누른 상태에서 전선 한 가닥, 여러 가닥 아닙니다. 딱 한 가닥입니다. 누른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클램프가 벌어지죠. 벌어지면 그때 전선이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누른 스위치를 놓아서 여기 닫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양을 보시면 그 모양이 나오죠. 여기 클램프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요 가운데에 여기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전류량입니다. 바로 요거 7.5A, 9.2A 이런 숫자, 요게 전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온풍기 있죠. 전기 온풍기요. 전기 히터에서 고장이 났을 때 전기 히터는 전기 히터가 끊어지는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전기 히터가 단선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이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제품에 나와 있는 전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히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체크해서 그 전류의 양이 서로 맞으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히터가 끊어진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전류 양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히터가 끊어졌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 전류가 이것처럼 7.5A가 나왔는데 한 5A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히터가 끊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히터가 단선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A가 다 나온다 그러면은 정상이니까 히터 단선 체크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히터가 전류가 작게 나온다 그러면 열어가지고 히터 전선을 끊어졌는지 안 되는지 히터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끊어졌으면 그 부분, 끊어진 부분 체크를 해가지고 교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히터는 있으면 양쪽을
저항치를 체크하면은 히타가 단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타 모양이죠. 그래서 양쪽을 저항치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사이클 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사이클 고장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많고 적음도 체크할 수 있지만은 어디가 막혔을 때 그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관이 막혔다든가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전류가 좀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약할 때는 모세관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에어컨 실외기 있죠. 실외기 응축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응축기가 막혔다든가 그쪽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필터가 막혔을 때, 에어 필터 막혔을 때는 전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응용하게 되면은 전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면서 에어컨을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은 P로 표시하고요. 다음에 전압은 V고요. 전류는 I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P는 V 곱하기 I입니다. 즉 얘기하면은 P는 전력이죠. 바로 소비 전력입니다. 여기 보면 소비 전력 2000이죠. 2000이고 V 이건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220이죠. 그리고 I는 9.2A 이거 운전 전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00은 220 곱하기 9.2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50 전력이죠. 1650은 220 곱하기 7.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전류죠. I는 V분의 P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류가 지워져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류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류는 소비 전력에다가 전압을 나누면 되겠죠. 소비 전력 나누기 전압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7.5를 만약 모른다. 그러면은 1650 나누기 220 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